제목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랬으면 더 사귈 수 있었을까? 펑펑 울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 어떻게? 예전 여자친구랑 만나서 막 울었던. 이 영화를 보면서 제목이 만약에 우리잖아. 만약에 우리 내가 그때 이혼을 했더라면. 말도 안 되는 정말 관처럼 돼 있는 집에서. 관? 그러니까 여기 관 보면 같아, 집이. 고시원에서 살잖아. 예, 저도 고시원 살았었고 그때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었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윤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가끔 이제 영화 얘기를 하는데 오늘 또 오정이 너무나도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서 이분과 함께 조곤조곤 얘기하면 어떨까 해서 모셨습니다. 오정이 사랑하는 남자로 표현해볼까요? 아니, 그거 너무 과하잖아. 목소리가 뒤집혔어. 마음에 없는 소리 하려다 보니까. 사랑까진 아니고. 그럼 근황이 궁금한 남자 정도로 가자. 우리 라이너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제가 처음 뵙자마자 여자친구랑 잘 만나고 계시죠? 질문했잖아요. 아직 안 헤어졌냐고 물어봤죠. 잘 지내고 계시죠가 아니고 이런 무책임한. 아직도 안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네. 지금 여자친구분이 보고 있다고 정신 차리라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대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수는 종종 제가 하는데 얘가 오늘 미쳐가지고. 뭔가 오늘 누군가를 헤어지게 만들고 싶다 이런 영화를 보고 왔더니 맞습니다. 진짜 만약에 우리 사실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역주행처럼 입소문으로 갑자기 100만, 200만이 넘었더라고. 왜냐면 이게 개봉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아직도 개봉 그 중인가? 하고 있나 봤더니 상영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게 12월 말쯤에 개봉을 했는데 이게 개봉했을 때 경쟁작이 뭐였냐면 아바타 3였어요. 야. 근데 아바타 3를 상대로 이겼어. 아바타를 이겼다고요? 물론 총으로는 못 이겼지만 네. 아바타 3가 박스오피스 1위였는데 만약에 우리가 박스오피스 1위를 탈환을 했어요. 굉장한 일이죠, 이게. 그쵸. 어마어마한 일이고 사실 뭐 이게 돈도 별로 안 들어간 네. 말하자면 저예산 매너 저예산. 영화에 가까운데 그냥 일반적인 상업 영화 중에서 좀 적게 들어간. 근데 그걸로 이 정도의 수익을 낸다. 네. 대단한 일이죠. 이 김도영 감독님 작품이던데 이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요. 저는 처음 전작. 뵈가지고. 이제 원작이- 김도영 감독님은 이제 여성 네. 감독님이시고 그리고 전작이 이제 82년생 김지영. 왜 인상을 쓰시죠? 근데 저 82년생 김지영 되게 좋아하고 네. 했었는데 그 82년생 김지영 때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 여자 편드냐 아. 이런 걸로 이제 조리돌림 당하고 이제 뭐 펜코, 뭐 DC, 일베 뭐 이런 데서 조리돌림 당하면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은퇴를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진짜 그때 너무 심해서.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되게 남녀 갈등이 좀 심각했을 때고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영화 자체는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그런 좀 힘든 마음을 잘 표현한 영화였는데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 남성분들이 박탈감을 느꼈던 영화가 아닌가. 근데 여성 감독이었군요.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남자의 마음을 되게 많이 그니까. 대변하고 여러 가지 남자의 그런 맞아요. 걸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의외네요. 맞아요. 이거는 좀 남자 입장에서 많이 만든 영화예요. 이 감독님도 공격을 많이 하셨나 보다. 아들 봐봐 라이너한테도 가서 그 정도 할 정도인데 이 감독님한테는 얼마나 많은 또 그게 왔겠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원작이 또 있으니까. 원작은 뭐예요? 원작은 중국 영화인데 먼 훗날 우리라고 비슷해요. 비슷하네.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이제 우리나라 작품이 이제 조금 더 원작에 없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대학 생활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자 주인공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작보다 이제 원작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작이 훨씬 더 아련하지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시는데 저는 이 우리나라 판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두 개 다 보셨구나. 포맷은 똑같은 거구나. 포맷은 비슷해요. 20대 그렇게 힘들고 그렇죠, 치열하게 그렇죠. 사랑했고 뭐 이렇게 우연히 만나고 이런 우연히 거. 만나고 그리고 과거는 컬러로 나오고 현재는 흑백으로 나오고 이런 거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게임 개발하고 네. 뭐 이런 거 다 비슷해요. 그래도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뭐 짤막하게라도 줄거리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이너님? 네. 줄거리 장인이니까. 뭐 장인까지 안 아닌데 듣고 가면 아쉬워. 아. 네, 주인공이 이제 은호라고 구교환 씨인데 네. 이 성공한 게임 개발자입니다. 귀국하는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서 자기가 10년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아 10년이구나. 거의 대충 한 대략 10년 전 여친을 다시 만난 거죠. 우연히. 출국하는 비행기에서. 근데 저 궁금한 게 이게 첫 장면이,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전에 둘이 택시에서 장면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둘이 택시를 같이 타고 있잖아. 그치. 마지막에 어쨌든 다시 만났으니까 그러면은 출국할 때 같이 택시를 타고 간 거구나. 우리 그렇죠, 그렇죠. 비행기 타러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이해를 하셨군요. 네, 갑자기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네. 이런 건 제가 하는 일인데 오늘 왜 이러죠? 그러니까요. 너 조용히 해. 어쨌든 그래서 출국하는 비행기에서 만났는데 비행기가 못 뜨게 된 거죠. 태풍 때문에. 네, 캐서린. 그래서 태풍 이름도 예뻐. 때문에 못 떴는데 이제 호텔을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밤중에. 근데 호텔 방이 이 문가영 씨 여자친구 전 여친이 할 때는 없었고 그치. 마지막 방이 이제 은호가 딱 구교환이. 구교환이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한 방에 들어갈 수밖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여기서. 아 방에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거. 어. 전 남친을 만나 호텔방에 봐봐. 들어간다는 거. 전 남친이야. 엄청 사랑했던 그 20대 시절에 전 남친을 만났어. 10년 만에. 한 방에 들어갔어. 해외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비가 와. 근데 아들한테 영상통화 오잖아. 딸. 진짜 끝나버려. 그 뭐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과거 회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했고 왜 헤어졌고 이거에 대한 장면이 이제 계속 오버랩돼서 나오는 그런 영화거든요. 네. 아무리 그래도 그 전 여친이 과거에 네. 동거까지 했던 전 여친인데 걔를 방으로 들인다. 그리고 보면은 맥주를 마셔요. 그래, 술을 마셔. 몇 캔 마셨더라, 걔네. 맥주를 마셔. 뭐야 이거는 뭔가 술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니냐. 아니 그럼 현실적으로 10년 만에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야, 너무 설렌다. 사람을 우연히 만나면 그거 내비두냐? 그 나는 절대 내비 못 들 것 같아. 얘기를 할 것 같아. 우리 얘기라도 하고 회상할 것 같아. 해보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10년 만에 우리가 출장을 갔어. 출장 가야지.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어떻게 할 거야? 해외야 해외. 방에 들여 안 들여? 아니 그 얘기만 할 건데 안 돼? 얘기만 방에 들이네. 얘 방에 들이네. 얘기만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방은 위험하지. 방에 들여서 안 잘 자신이 있어? 아직 무슨 소리야? 얘는 진짜 얘 원초적이야. 그렇지 않아? 왜 방에 들이면 당연히 이거는 자자는 서로의 암묵적인 동의 아니야? 아니. 그건 이거는 저는 뭐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는데. 저는 이거 안 괜찮은 거예요. 저는 앉을 자신 있고 그런 로비에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뭐 이 얘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걔 잠 어디서 자? 집안 가서 자야지. 잠은. 방이 없잖아. 방이 없어.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방이 없으면 어떡하니? 방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냥 없는 거야. 없어. 오로지 그 방 하나야. 그러니까. 밖엔 비도 내리고. 노숙하라고 해요. 술은 한잔 할 거예요, 뭐 라운지에서? 그냥 로비에서 그냥 로비에 이제 소파 있으니까 거기서 자라. 여잔데? 저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각자 자기한테 대입해 보자. 막 비가 뭐 철철 내리는데 그래. 태풍. 어쩔 수가 없네. 방에 들여 안 들여? 방에 들여 안 들여? 어쩔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너는? 와, 나는 아예 그럴 거면 방에 안 들여. 응. 대화도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그리고 방에 들여? 만약에 들여? 그럼 그거는 나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울 너는 것 같아. 그게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애초에 방에 들이지 말든지 아니면 방에 들어가겠다는 거는 그거는 자겠다는 거지. 방에 들어왔으면 나갈 수가 없구나. 여기 어쨌든 얘 방에 들어오면. 일단 들어가면은 뭔가 끝내고 나와야 되는구나. 나는 그거는 기대하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런 못한다. 육체적인 관계는 원하진 않을 것 같아. 10년 전에 내가 너무 애틋했고 그리웠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무 그 사람이 궁금해.
밤새도록 얘기하는 게 나한테는 그게 오르가즘처럼 느껴질 것 같아.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농락이에요. 그거는 내가 참을 수 있게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면은 그 사람과의 아련했던, 그런 게 좀 얼룩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끝까지 참을 것 같아. 참을 자신이 있고 당연하지. 왜요? 너는 자신. 나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드릴 거야. 그리고 나는 높은 확률로 여기 이제 영화 보다 보면은 둘이서 호텔방에서 맥주 그 몇 캔 마실 때까지 대화를 계속 하잖아요. 그지. 그리고 막 감정이 그때 감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막 올라온단 말이야. 나는 높은 확률로 솔직히 잘 수 있었는데 중간에 그 딸한테 영상 통화가 안 왔으면 난 잤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일부러 그 장치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 분위기에 너무 몰입하지 않게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딸에게 전화가 오는 걸 집어넣은 것 같아. 여러분, 제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면은 되게 갈등이 됐겠다. 나는 그냥 이렇게 손만 잡고 있어도 너무 그냥 그 모든 게 야, 전해졌을 것 손을 같아. 왜 잡아? 이미 거기서 끝난 거야. 손 잡으면은 그러니까. 조금씩 에스컬레이트 아니, 되잖아. 에스컬레이터 하면 안 돼. 그건 안 돼. 손 잡으면 얼굴 만지고, 목 얼굴 안 만지고, 만지고, 가슴 안 만지고. 손을 딱 묶어버려. 손만 잡고 자겠다 그러면 어떡해요? 손만 잡고. 아니, 난 잠을 안 재울 거야, 아예. 그러니까 나는. 밤새 섹스하겠다. 밤새 하겠다. 10년 동안 못한 거. 아니야. 나 지금 뭔가. 그러니까 만약에 잠깐 만났던 애고 너무 속궁합 잘 맞아서 그러면 뭐. 한번 후다다다다 이런 느낌인데 이런 상황이면은 진짜 약간 그것보다는 너무 궁금해. 어떻게 살았니? 우리 왜 그랬지? 막 진짜 약간 그런 게 절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 입장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남자 입장에서는 저는 음흉한 생각으로 드린 게 분명하다.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앞부분에 보면은 은호가 반지를 끼고 있어. 그걸 결혼 캐치를 반지. 못했네. 캐치를 해요. 결혼 반지를 한 거니까 이거는 배신행위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른 어떤 여성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별한 게 틀림없다. 죽여버렸구나. 죽여! 이 아내가 없어. 사별한 상태로 딸만 있는 그런 어떤 싱글 데디처럼. 싱글 데디로. 이러면은 괜찮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전 여친을 그래. 그건 뭐 100%죠. 남자는 거의 100%. 그래? 그렇죠. 나도 그렇다고 본다니까. 여자가 아닌 거 아니에요? 남자 입장에서는 전 여친을 호텔 방으로 들인다고 했을 때 뭐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거짓말이지. 돼요. 거짓말이지. 그거를 여자가 잘 컨트롤 시켜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그런 여자친구면은 이제 모르겠어요. 이 남자 입장에서는 헤어지길 잘했는데. 바로 안 하길 잘했는데. 바로 한 번 더 이별을 결심합니까? 이별의 결심. 어쨌든 남자들은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럼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이 영화는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해. 그 호텔방의 상황이 제일 중요해. 네, 저는 이제 이 영화의 의미를 하나하나씩 짚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첫 장면에서 사실 태풍이 왔잖아요. 네. 태풍이 캐서린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태풍이 왔는데 이 태풍이 결국에는 막 어지럽히고 휩쓸고 가는 거니까 이 두 사람 마음에도 잔잔했던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게 이제 시작됐다. 이 태풍과 너무 잘 맞는 느낌이 들었어. 거의 뭐 완전 평론가. 야. 저는 이 영화를 너 오늘 왜 이렇게 가? 얘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서 약간 그런 느낌이 느껴졌고 아니, 제가 이 영화 보러 나간다고 하니까 전민기 씨가 이제 이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뭐 주변에서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거 보면은 전 남친들 생각난다던데 이렇게 딱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이 되게 옛 첫사랑 막 이런 기억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이거 시사회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일반 이 관객분들이 다 계셨는데 혼자 온 분들은 이걸 보면서 막 펑펑 울어요. 남자고 여자고 막 울고 막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커플이 온 게 있었거든요. 쎄. 근데 그 남자분이 나 무슨 군대인 줄 알았어. 무릎 위에 이렇게 주먹 올리고 이렇게 잡고 있어. 계속 참아야 돼 눈물을. 울려고 할 때 이렇게 이거 참기 힘든데. 참기 힘든데. 이거 커플이 보러 가면 안 돼요. 좀 내가 봤을 힘들 때 수 안 있어요. 돼요. 동상이몽이 되는구나 약간. 약간만 반응해도 바로 옆에서 누가 생각나나 보네 그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 끝나고 나서 여친의 그 유도 신문을 잘 피해갈 자신이 있는 분들만 커플끼리 가야지. 이거 안 그랬다가는 어땠어 오빠? 벌써 무서워. 어떻게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아까 막 울고 그러던데 슬펐어? 누구 생각나나 봐. 아, 너무 어지럽네요. 오빠는 이런 여자 있었어? 생각나는 여자? 큰일 납니다. 기필코 혼자 가시길. 이 작품이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연애를 꼭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비슷한 사례들이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 디- 면에서.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대사가 비슷할 수도 있고 맞아. 상황이 비슷할 수도 있고 그걸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빗나갈 수가 없어. 누가 가서 봐도 명중이에요. 아. 어. 이 영화 봤을 때 이 집에 대한 의미가 되게 컸던 것 같아. 크죠. 아, 그치. 언니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혼자 살았으니까. 맞아. 대교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 걔네들이 맞아. 뭐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방에서 온 우리는 뿌리 내리고 사는 게 참 녹록지 않고 너무 힘들다. 아스팔트에 뿌리 내리는 콘크리트예요. 잡초처럼.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 문가영 자체가 집이 보육원이었잖아. 근데 보육원에 갔는데 원장 선생님이 안 계시고 집에 갔다고 하잖아. 근데 문가영은 여기가 집이잖아. 그렇죠. 그때 원장 선생님조차 나를 키워줬던 원장 선생님조차 집이 집이 있는데 따로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땐 몰랐지만. 근데 내 집이 없구나. 다시 돌아갈 곳이 없구나. 항상 그런 마음에 큰 구멍이 있는 외로운 존재. 그래서 구교환과 사귀는 것도 굉장히 머뭇거렸던 게 얘랑 사귀어버리면 그치. 되게 좋은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인데. 어쨌든 꼭 이별을 할 거고 그럼 내 집이 또 사라지는 거고 그런 게 되게 느껴지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구교환한테 내 집이 돼줘서 고맙다. 맞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가 청춘들의 마음을 되게 흔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젊은이들도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 그리고 서울에서 자기 집을 마련한다, 살 곳을 마련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이 월세가 얼마나 비싸고 말도 안 되니까 이 문가영이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맞아. 우리의 과거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청춘을 호되게 앓고 있는 어떤 그런 친구들한테 되게 동감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 저도 저 20대 때가 많이 떠오르기는 하더라고요. 20대 때는 우리가 되게 힘들지만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나중에 내가 뭐 잘될 대기업에 거다. 입사를 한다든지 내가 이루던 꿈을 이룰 거야 나중에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그 희망이 있어서 그 희망으로 되게 버텼던 것 같다. 그치. 어.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남들에게는 되게 평범한 또는 남들이 버린 쓰레기 같은 소파 있잖아. 이 소파가 되게 거슬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되게 커다란 가구잖아. 옛날 그런 큰 가구인데 남들은 필요 없어서 버린 쓰레기인데 이 문가영은 이걸 갖고 갔잖아. 거기서 막 뛰면서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했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버린 쓰레기가 누군가한테는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도 있는 건데 이 소파가 안 들어가잖아. 지하로 그래. 이사 가면서. 그때 이제 이들의 행복에 큰 장애물이 생기는 건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저는 소파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네. 소파는 문가영이 이 정원이가 자기를 투영하는 대상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가 이 소파 같아. 너무너무 예쁜 가구인데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였던 집이 거예요. 없는. 버려졌어. 근데 그 집엔 들어갔잖아요. 처음 구교환의 살던, 집에. 어.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신났어. 내가 그런 존재거든요.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예쁜. 근데 이제 반지하러 갈 때 얘가 집착했던 것도 이 소파가 들어가야 돼. 맞아. 근데 걔가 안 들어가잖아요. 어. 그리고 그때 보면은 손 다치는데 구교환이 막 가버리고 이러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야. 소파가 못 들어가는 걸로. 소파가 이제 방치되잖아요. 비 맞고 막 눈 맞고. 비참해지잖아. 그게 이제 문가영이 그렇게 될 거라는 암시인 거죠. 결말을 네. 구교환은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그런 심리가 궁금한 게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다쳤잖아. 그 피가 났단 말이죠. 근데 약 갖다 줄게 그랬더니 문가영이 아니야 됐어 내가 가져갈게 그래 하면서 그냥 다시 가버리잖아요. 그때 구교환이 자기도 뭔가 너무 여유가 없이 구석에 몰리니까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계속 그 상대방한테 약간 틱틱대게 되잖아요. 왜 그런 그 남자의 심리가 남자의 어떤 옹졸함. 자존심. 이 찌질함 이런 건데 네. 이게 뭐냐면 굉장히 남자들은 굉장히 옹졸하고 마음이 좁기 때문에 남자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너 또 근데 욕먹겠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이 공감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래? 남자가 자기가 못났을 때 어떤 그거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약간 복수심도 있어. 어? 이상하게 자기 여자친구한테 어. 좀 아프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아, 그게 상처 주고 싶은 못된 마음. 상처 주고 싶은 보상심리야? 아니면 복수심이야? 아, 복수심이 못된 마음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게 누가 손 다치잖아요. 네. 그냥 일자리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손 다쳐도 걱정해요. 그니까. 나랑 안 친해도. 맞아. 근데 자기 여자친구가 다쳤는데 그걸 휙 돌아서는 거는 그건 뭐야? 이미 그 옹졸한 마음 때문에.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옹졸하면 커지는 거예요? 뭐예요? 네. 그럼 헤어지던지.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싶은 거야. 왜? 그러니까 잘 삐져 있는 거죠. 복잡해. 그러니까 남자는 복잡해. 여러 싶다고? 이유로 삐져. 나는 약간 전민기 씨한테 이런 거 좀 당했었어 옛날에. 당하죠. 그래서 이유를 알 그래서 수가 나는 너무 여기에 난 진짜 공감을 많이 했어. 근데 민기 옹졸하구나. 아니, 왜냐면 오빠도 자기가 힘들었던 그 특정 시기가 있으니까. 남자들이 힘들면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삐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거를 추리를 해야 돼. 얘가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그러면 헤어져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를 계속 헤어지자 그러면 이제 그건 아니지. 그냥 냅둬야 돼. 냅둬야 돼. 맞아, 근데 그게 맞아. 계속 상처고 이 문가영한테는 너 때문에 너무 지쳐 나 너무 슬퍼 막 그렇게 막 이제 너랑 같이 있으면 나 눈물이 너무 나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핥히고 싶어요? 힘들게? 왜 저한테 그러시죠? 그게 핥히더라. 나는 그 심리가 이해가 안 돼. 그런 심리가 있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구경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여러 가지로 자격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자격지심이 많은 상황인데 여자친구랑 이제 이사하는 것도 반지하 가는 것도 사실 마음에 그치. 안 들고 이거 지금 안 들어가는 것도 너무 짜증나. 그치. 여자친구가 이거 드리고 싶어 하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자기도 시원하게 다 해주고 싶지. 안 들어가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 그 감정에 차버리면 이제 여자친구가 그렇게 다쳤는데도 안 쳐다보고 오히려 더 상처 주려고 막 얘기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 옛날 선배한테 그래. 문자 온 거를 자기가 봐놓고서 맞아. 그걸 끝내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계속 품고 그 소름 끼치잖아요. 그걸 계속 품고 있다가 끝내 얘기를 해. 그래서 사단을 만들어 버리는. 그게 이제 남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왜냐면은 나는 지금 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너무 사랑하지만 내 헤어지면 현실의 되잖아. 벽은 높아. 그래서 헤어졌잖아. 이게 뭔가 이 사랑을 놓고 싶지 않지만 이 사랑이 너무 버겁고 내가 너무 여유가 없어서 나오는 버겁죠. 그런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안 그때 보여. 문자를 확인할 때 보면은 이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요. 얘가 맞아. 발 뒤꿈치가 까졌으니까 어. 이렇게 해주잖아. 얼마나 착해. 얘가 되게 착한 애인데 근데 그걸 보니까 자신의 못남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치. 나는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 지금 선배는 막 성공해가지고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미 그리고 그 남자는 타워페이스에 사는 애였어. 그러니까 더 화가 미니 났겠다. 쿠퍼를 끌고. 그러니까 뭐 이제 온갖 자격지심이 다 생길 수 있지.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이제 그 친구 오랜만에 만났을 때. 친구 오랜만에 만났을 때 자기가 못났으니까 야, 한강뷰 안 좋대 막 이러잖아. 그래. 물 보면 우울해진대요. 그런 얘기 하고서 그런 얘기 뱉지 말지. 그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서 여자친구한테는 너 유니폼 입고 다니지 마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자신의 초라함을 상대 탓을 하고 너무 못났어요. 그래서 저는 구경안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맞아. 찌질함에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도 느꼈어요. 왜?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아니 여자친구한테 좀 맞을 수도 있지. 그게 그걸로 삐져가지고 몇 달을 게임만 하고 이게 사람 아니죠.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빚을 줬잖아. 손바닥만한 빚밖에 없던 문가영한테 쫙 펼치면서 이거 더 가져 그랬잖아. 근데 나중에 그걸 빼서 커튼으로 확 커튼을 쳐버리잖아. 닫아버려. 선풍이 또 지한테만 돌려버리고 이 옹졸한 놈. 진짜 나쁜 놈이야. 아니 그래서 기억나요 오윤혜 씨 제가 뭐 여러분 이제 뭐 전민기 씨를 욕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다 그런 옹졸함이 사실 있어. 사람이 상황이 안 풀릴 때는 상황이 맞아.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왜 막 오빠도 이제 자기 일이 안 풀리거나 막 이러면 오히려 집안일도 안 하고 애도 잘 안 보고 되게 좀 그런 모습이 있어. 구교환이 막 게임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오빠가 진짜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야.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막 이럴 때 애도 더 열심히 보고 나한테 되게 잘하고 이러는데 그게 뭔가 잘 안 됐을 때 남자의 그런 예민함과 자존심이 상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태가 같이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다니까. 너도 육개장 하나 부어놓고 그때 나갔어야 돼. 넌 너무 친절하게 육개장. 그래서 나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제목이 만약에 우리잖아. 만약에 우리 내가 그때 이혼을 했더라면 여기서 계속 안 헤어졌다면 뭐 이런 걸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때 헤어졌다면을 생각하게 됐지. 제가 아는 분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성분이신데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그렇게 성공 못하고 있으면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 힘들고 아직 좀 어려워도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으니까. 뭐 기다려줄 수 있는데 그 무너지는 모습을 못 견디겠다는 그 거지. 못난 꼴을 보면 막 미치겠거든. 왜냐면 내가 알던 사람은 어디로 갔지? 그치. 그때 나한테 잘해줬던 그 착한 은호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견디겠다. 왜냐하면 그게 있는 것 같아. 희망이라는 게 있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 여자도 남자한테 저 남자가 지금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만 포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지해주면 언젠가 꽃을 필 거야 라는 희망으로 여자도 이제 버티면서 살아가는데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잖아. 그 남자가 그렇게 좌절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여자도 그런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지. 아니 내가 이렇게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있는데 왜 저런 못난 모습을 보이지에 대한 게 있는 거지. 저는 산삼순백을 좀 먹은 다음에 서로의 성공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우리 좀 그런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라이너님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다래끼가 났어요. 그렇죠? 네네, 났어요. 피곤하세요? 요즘 좀 피곤하죠. 산삼 먹어야 돼요. 감기도 걸렸었고. 진짜? 허약하네. 걱정되게 만드네. 건강 알아서 잘 챙기시고 산삼순백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 산삼순백의 이 귀한 가치를 그동안 잘 몰랐던 게 보니까 기본 뭐 네이버 스토어나 이렇게 파는 제품 중에 네. 리뷰가 많아봤자 몇천 개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2만 개가 넘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사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좋은 제품은 아무리 사실 이건 되게 합리적인 가격인데 아무리 비싸도 사람들이 산단 말이야.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는데 네. 이거는 진짜 재구매를 엄청 많이 하는 제품이에요. 기본 10번 이상 재구매하신 분들 20번 이상 재구매하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보통 산삼 한 뿌리가 보통 한 가격이 한 3만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면 저희는 이게 한 박스가 30개 들어있잖아요. 요게 산삼 한 뿌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게 90만 원은 넘어야 돼요. 맞아. 기본. 가공까지 하면은 거의 100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반에도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산삼 순백입니다. 일단 우리 먹자. 먹어보자. 자. 시리에 빠진 남자친구를 보면서 산삼순백을 딱 하나 올려. 이건 진짜 럭셔리한 거지. 산삼순백 사줄 수 있을 정도면은. 게임 열심히 해. 이번 시즌부터 산삼 열매 함량을 20%더 높였어요. 그래서 프리미엄급 품질을 갖췄는데 네. 이 산삼순백이 사실 홈쇼핑이나 공구를 못하는 게 대량 생산 자체를 할 수 없는 맞아요. 너무너무 귀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1+1으로 이 산삼순백을 드립니다. 웬만한 홍삼 가격보다 진짜 훨씬 저렴하게 저렴한데. 드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다가 순백 10병을 추가로 또 챙겨드리니까 총 70병. 온 가족이 함께 좀 건강 지킬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링크 걸어뒀으니까 그거 타고 가셔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번 이거 기회에- 통 버리면 안 돼. 이거 씻어 먹어야 돼. 그렇네. 이번 기회에 진짜 몸에 좋은 보약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산삼순백 한번 구매해 보시면은 아마 그 효능을 직접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산삼순백이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요즘에 머리 감을 때마다 하수구를 봅니다. 머리가 너무 빠져. 왜냐면 우리 남편은 머리 이렇게 밀어가지고 머리카락 그거 다 내 거거든.
그거 다 내가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 모션원에 가시면 요즘에 이제 뭐 헤어 타투도 하고 여러 뭐 두피 뭐 클리닉도 많이 있지만 네. 그냥 머리 심는 게 가장 즉각적이고 맞아요. 가장 효과가 좋죠. 근데 이게 막 수술이라 하면 사실 좀 부담되는데 시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반차 정도만 내시면은 충분히 그 시술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요.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저는 심지어 한번 상담을 조만간 받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원장님께 말씀해 놓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 맞자. 모션의원으로 강남역에 있습니다. 02-533-5882 오정TV 보고 상담합니다 하시면 더 저렴하고 더 특별한 혜택 안내해 드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미루지 마시고 모션의원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화 만약의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사실 상대방 내가 사랑한 20대 서로의 성공을 위해 서로가 뭐 학원비까지 각자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서포트 해주고 막 그런 사이였잖아요. 그게 사실 나한테는 조금 와닿지가 않았어. 서로가 비슷하게 성공해 가면 좋지만 내가 이렇게 서포트 해줘서 얘가 성공을 했어? 그러면 얘는 떠날 수도 있잖아. 여러 가지 상황상 어. 나는 계속 못하고 있어. 얘와 뒤쳐져. 똑같은 템포가 안 돼. 그럼 나는 그 불안함에 언제 또 나한테 이별을 얘기할까? 난 버림받을까? 그것 때문에 더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한쪽이 먼저 성공을 해버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종종 보니까 종종 보죠.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뭐 정말 여자친구가 뒷바라지 해줬는데 그 친구가 사법시험이 잘 됐어. 그래서 사법연수원을 갔는데 애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막 소개팅은 어디 딸, 재벌 딸, 막 누구 대기업 뭐 이런 그렇죠. 들어오고. 그리고 친구들이 또 사법연수원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의 여자친구에게 막 이렇게 소홀해진다. 그럼 이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 스스로가 이제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못난 말이 나오고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는 질리게 되는. 근데 이게 나이가 와닿지가 않은 거야. 사실 비슷한 속도로 레벨업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쉽지 않죠. 근데 나를 희생해서 얘를 성공시켰어? 근데 그럼 그 보상 심리가 몇 배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둘은 그래서 이게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현실에서는 그런 계산까지 하기 때문에 안 되지. 겁이 나서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얘네들은 사실 계산을 하지 않고 누구보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너무 가난했고 둘 다. 맞아. 얘가 성공하는 게 내가 성공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 정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할 때는 이 성공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상상해보질 못해. 그래. 지금의 우리가 가난하니까 서로 힘 모으고 서로 돕고 이러면서 이 위기를 이겨내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마음만 모으는 거지 막상 네가 먼저 잘 됐으면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맞아. 그때 막 그러잖아요. 야, 내가 잘 되면 우리 뭐 같이 뭐 하고 막 이런 판타지만 생각하잖아. 동화 같은 상상만 하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되게 슬프더라고요. 둘이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한남동에 뭐 집을 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진짜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되게 헛헛해지더라. 그래서 나는 이 대사가 와닿았어. 남들이 보기에 지루하더라도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자. 라고 하면서 서로를 약간 위안하면서 맞아. 그 대사를 나누잖아. 그것도 되게 와닿았고. 근데 우리 또 20대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모르잖아. 당장 10년 후, 20년 후가 뭐야. 2, 3년 후에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막막함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너무 힘들고. 각자의 삶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좀 힘들었던 시절이 언제예요? 막 경제적으로든 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시절 같은 거. 저는 이제 20대 때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과외도 하고 학원 강사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제가 30대 초에 30살, 31살 이때쯤에 몸이 아프면서 이 학원 강사를 그만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가 이제 정말로 힘들던 시기. 한 30대 초. 네, 30대 초에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관처럼 돼 있는 집에서 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관 같아, 집이. 고시원에서 살잖아. 네, 저도 고시원 살았었고 그때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었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앞이 안 막, 보일 것 같아. 가족들도 전부 다 막 뿔뿔이 흩어지고 이 정도로 되게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때 그러면은 어떻게 좀 이겨내려고 했었어요? 그냥 저 스스로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밤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좀 말하기 어려울 이 어머니가 보실까봐 말을 못 하겠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때 진짜 고생 엄청 했어요. 한 몇 년을 그렇게? 거의 한 2년 정도. 2년 정도는 정말 이건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냥 돈이 없어서 골골대고 이 정도가 아니라 뭐가 한꺼번에 오잖아. 그리고 또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족들이 이제 큰 문제가 생기고 막 별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절망의 순간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사람이 좀 저는 인간적으로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도 있어. 그런 부분이 있어. 그때 그걸 겪고 나니까 그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위기가 닥치면 순간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한 거네. 네, 나는 이걸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 그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길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잘 돼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때가 어쨌든 되게 또 양분이 되고 본인한테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그렇죠, 삶이 그렇죠. 더 가치 있고 귀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우리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각자마다 다 타이밍이 다르니까. 근데 이런 말은 그러니까 위로라고는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누구에게나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어쨌든 지나가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지나가고 나면은 이게 내가 이렇게 힘든 일도 버텼는데 앞으로의 삶에서 버티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에 대한 좀 약간 자기의 자신감 같은 게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건 있어요. 세상에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그쵸. 맞네.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딩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화랑은 좀 맞진 않는 내용이긴 한데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이때 왕따를 좀 오래 당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되게 힘들었던 순간이고 어리기 때문에 막 뭐 그 당시에 막 죽고 싶다까지 가진 않았지만 되게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기억이 있어서 그때보다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게 있어. 좀 이겨낼 수 있는 그 맷집이 생긴다고 하나?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인생 살다 보면은 별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때랑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 생기고 한 1, 2년 뒤에 저도 일이 하나도 없고 민기 씨도 일이 없는데 아이는 어려서 너무 힘들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고 오빠랑도 막 많이 싸우고 이때가 또 힘들었었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둘이 막 정말 헤어지기 직전의 모습이 되게 나랑 오빠의 예전의 모습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다 치열하게 살았던 청년 시절이라고 해야 안 되나? 풀리던 시절. 안 풀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언제? 저는 20대 후반. 저는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다 힘들었던 그 한 3년 정도의 시기가 있었는데 뭔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낸다. 그러니까 막 버텨낸다. 그냥 계속 진짜. 살아내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동생도 같이 살았는데 아마 그때 제 동생도 힘들었단 말이죠. 왜냐면 같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때의 좌절이 제 동생은 임용고시를 한 번에 붙을 수 있게 이거 재수하려면 다 돈이잖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언니 되게 비슷한 상황이다. 이거랑 영화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인이었지만 약간 둘이 서울살이 해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둘 다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사이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맨날 저한테는 도저히 내 동생이 말로 안 통하니까 장문의 편지를 썼더라고.
내 베개 밑에다가. 그러니까 서로 상황이 힘드니까 자꾸 말도 틱틱거리게 되고 안 마주치게 되고 그러면서도 서로 엄청 응원하지. 막 얘 방에 가보잖아. 천장에 그 이명고시 내용이 빼곡하게 붙어있어. 그러니까 자기 직전까지 계속 공부를 한 거야. 그럼 또 불쌍하기도 하잖아. 옆에 돌면 그 내용, 옆에 돌면 그러니까 완전 얘도 미쳐가지고 이제 여기서 내가 실패하면 진짜 끝이다. 이거는 불효다, 엄청 끝이다. 그런 간절함으로 진짜 시험 보고 얘는 교회도 그때 안 다녔을 텐데 막판에는 고시원에 들어갔겠대. 그러더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면은 밥을 준대, 아침밥을. 설거지를 하고 밥을 먹고 교회 밥을 먹고 막 울면서 기도를 1시간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 가고 그런 되게 처절했던 시기. 그래, 그래서 내가 처절하다 진짜. 한번 고시원에 가봤단 말이지. 동생이 간다고 하니까 들어갔는데 나랑 둘이 서 있을 공간이 없는 없어요, 거야. 없어요. 그냥 옆에서 그냥 이런 소리가 다 들려. 다 들려, 다 들려. 그때 내가 너무 눈물이 나는데 그 앞에서 울 수가 없는 거야. 얘는 여기서 이걸 매일 살고 있는데. 그치. 그래서 나와서 나도 진짜 헛되이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자매가 열심히 이제 하루하루 살아내다 보니까 걔도 이제 임용고시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고 저도 이제 어찌 조금씩 풀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굉장히 처절했던 게 너무 공감이 되고 저는 이제 그 시절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냥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빚도 져 있고. 그러니까 당장 뭐 먹을 게 없는 정도. 그 정도로 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서 쌀을 갖다 주고 막 그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일 힘든 거는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한 번은 너무 이제 우리 모자가 너무 힘드니까 친척 분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제가 갔어요. 나이도 어린데 이제 29, 30살 이런데 돈을 좀만 빌려달라. 많은 돈도 아니고 한 뭐 100, 200만 빌려주시면은 당장 당장 달을. 이제 내가 어떻게 뭐 아르바이트라든 뭘 하든 갚겠다 그러는데 이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왔을까가 거짓말을 아니라 하고 이제 돈을 받으려고 이 새끼 뭐 도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어머니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해. 무너지겠다. 말을 못해. 그냥 날 거짓말장이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엄마를 또 이렇게 비난할 수가 없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럴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때 유튜브 해보려고 아니, 저는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걸로 분명히 성공할 것 같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 말을 안 믿고 이제 좌절을 한 거죠. 제가 게임 중독이구나. 그치. 엄마 어른들은 잘 모르면은 그렇게 고작 생각하거든. 하겠다는 게 유튜버야? 막 이렇게 되고 유튜버라는 말도 그때 없었어. 그치. 뭐 하는 거지? 맨날 컴퓨터만 붙들고 있는 거라고 거기서 생각하시는 혼자 거지. 막 말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다, 어른들은. 근데 그게 이게 웃은 일이 아니라 그때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어. 그랬었겠다. 얘가 현실 도피를 하다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저 지경이 됐구나. 그렇죠. 어머님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공부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여러 일들이 있었죠. 네. 정말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도 날 안 믿어줄 때. 그건 진짜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이렇게 여기 문가영처럼 버텨낼 수 있는 거잖아. 구교환처럼 나를 그냥 지지해주고 그렇죠. 나를 믿어주고. 근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믿지 않았을 때. 그 좌절감이 크죠. 지금은 뭐 아들 바라기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요. 같이 이게 이제 갈비 먹으러 가고 우리 어머니 갈비 좋아하시니까 그래요.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시고. 있지 않아요. 항상 제가 나오는 TV 방송 맨날 다 알아. KBS에 면제 나오고 막 이런 거. 그게 또 엄마의 낙인 거지. 맞아. 네, 맞아요. TV에 나오면은 항상 본방사수를 그렇게 하세요. 라이너님 어머님한테 효도할 수 있게끔 여궁도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여고 진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이 편안함을 아마 많은 분들에게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그 여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뭔가 이제 Y존이 불편하고 예전 같지 않고 탄력 떨어진 것 같고 관계를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좋지 않아. 내가 이제 점점점 여성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 이러면서 사실 갱년기 우울증 같은 것들이 찾아오는데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딱 1단계서부터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Y존이 불편한데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Y존 토탈 케어 여궁 닥터 솔루션이죠. 1대1 맞춤 상담 진행하고 있어요. 1588-5570으로 오정TV 보고 상담하고 싶어요 하시면 무료로 네. 여러분들에게 1단계, 이게 1단계, 여궁 맞아. 1단계예요. 나중에 막 음식도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있고 식품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계 같은 것도 관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여궁 본품 구매 시에 2+1 혜택과 함께 상담 신청하시는 여성분들에 한해서 여궁 체험분 2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거기가 불편하지 않아도 나는 Y존을 좀 관리하고 싶어. 사실 그 뭐 관계를 할 때 나오는 게 자신감이잖아요.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으면 끝나. 자신감을 압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남자는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 순간 그냥 그 자신감이 압도되는 거기 때문에 이참에 좀 정말 좋은 제품으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궁과 함께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우리 그리고 서로 각자 진짜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들 다 이겨내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서 너무 잘 버텨냈다라는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 푼 한 푼 그래도 아껴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힘들수록.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신청한다고 현금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원이 그렇습니다. 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됩니다.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 챙겨가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의 혜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이 현금 사은품 혜택 나는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 다 모든 회사가 비슷하거든요. 혜택 가장 좋은 곳으로 챙기면 되는데 비교원은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본인 가입한 후에 지인 추천하면은 최대 4만 원의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까지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2명 추천하면 8만 원. 그렇지. 10명 추천하면 40만 원. 오. 여러분 주변에 지인 많으신 분들은 이런 네. 거 추천만 해도 4만 원 혜택 드리고 신청은 대신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고요. 1670-252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저희 고정 댓글 링크 타고 가시면 되고요.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정TV 보고 상담 진행한다고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라이너님과 만약에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커플들이 막 서로 이제 갈등이 막 쌓여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딱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문가영 씨가 이제 구교안에 다 무너진 모습을 보고 혼자 이제 비 오는 날 나가잖아요.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가서 지하철역 문이 이렇게 싹 닫히면서 그게 그들의 마지막이었단 말이에요. 헤어짐의 마지막. 나는 문가영이 그 육개장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육개장. 육개장에 물을 부었어. 먹으려고. 근데 집이잖아 여기가. 근데 밥 한 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같이 있지만 난 혼자 있는 거랑 다름없고 그냥 고작 육개장을 먹는 거지만 그때 딱 여기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집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 물론 그 햇볕도 뺏어가고 선풍기도 가고 뺏어가고. 더 이상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냥 그 가방 하나 메고 간 것 같은데 무작정. 구교환은 왜 잡지 않았을까요? 구교환이 왜 잡지 않았느냐? 이것도 남자의 심리는 뭐야? 일단은 연출이 되게 좋아요. 어쨌든 따라갔어. 미친 듯이 뛰어왔잖아. 네, 지하철 안에 있고. 나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솔직히 어떻게 알아? 지하철 간 줄? 그동안 그러니까 뻔했겠지. 알게끔 도망했겠지. 항상 거기서 탔겠지. 맞아. 그래서 어쨌든 찾아가서 만났는데 거기서 연출은 되게 좋아요. 여기 보통 어지간한 감독 같으면 구교환의 얼굴을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선 발을 보여줘. 머뭇거리는 발. 맞아. 그러니까 이 발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잡고 싶겠지. 근데 잡고 나면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건데. 그래, 뻔하잖아. 그 망설임. 이게 용기가 안 생겨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행복을 위해서도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야. 한편으로는 사실은 놓고 싶었는데 근데 자기가 용기를 못 내서 나가라는 말을 못 했던 거지.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뭔가 버거웠던 것 같아. 버거웠죠. 구교환도. 버거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도망친 건데 이 문가영이 도망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 구교환이 도망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대사도 나오잖아. 내가 너를 놓쳤네라고 하잖아. 구교환이 내가 그때 지하철에서 널 잡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 우리 안 헤어졌을 거야. 우리 영원히 영원히 함께 맞아 했을 맞아. 거야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문가영은 마지막 그때 논 게 아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언제 논 잡아달라는 거냐면 거였구나. 버스에서 논 거야. 난 이 장면이 너무 슬펐어. 나 진짜 약간 나도 나의 모습도 오버랩 됐어. 그 버스라는 공간이 주는 그러니까 내가 소리내어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어.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 그리고 근데 너무 슬프니까 내 이 슬픔을 막 억지로 막지만 이 슬픔이 그냥 터져버리는 거야. 맞아. 난 그런 게 더 슬프다고 생각하거든요. 슬프죠. 내 슬픔을 내가 막 막아야 되고 그때 딱 이름을 지우잖아요. 네. 그때 걔는 스스로 이제 마음에서 정말 구교환을 지운 게 되는 진짜 거야. 헤어진 거야 그게. 그게 너무 너무 잘하더라. 너무 잘했어. 연기를 너무 잘해. 그 장면에 잘하더라. 문가영 씨의 베스트 장면. 야, 그리고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나온 멜로 영화 중에서 최고의 장면이에요. 그 오. 버스에서 오는 장면이. 어쩐지 나 이때 진짜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야.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깊이 공감하고. 연기를 진짜 나는 문가영 배우가 얼굴이 되게 도시적으로 생기셨잖아요. 워낙 예쁘고 배우니까. 예. 그래서 기대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구교환은 약간 믿고 보는 배우여서 그리고 그 역할이 너무 구교환이랑 또 찰떡이잖아. 진짜 구교환 그 자체잖아. 박정민, 구교환 뭔가 그 비슷한 계열. 그래서 뭐 당연히 구교환 믿고 보는데 문가영의 오히려 맞아요. 정말 발견? 저도 이제 구교환 비슷해요. 네. 구교환을 보려고 원래 갔던 건데 오니까 문가영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니까. 그 정도로 연기를 잘하고 자기가 이렇게 망가져야 될 때 전혀 두려움이 없는. 보통 여자 배우들이 이렇게 울려 그럴 때 좀 예쁘게 울려고 하고 막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래서 연기 참 잘한다. 네, 그 장면이 가장 슬펐고 버스에서 오열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장면도 되게 좋았고요.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문가영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은 문가영의 캐릭터 정원이는 약간 판타지거든요. 그래. 남자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치. 여자잖아요. 저렇게 예쁜데 나의 성공만을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늘 너는 잘 될 거야. 약간 이거 남자 포르노다? 어떻게 맞아, 보면? 맞아. 근데 그런 판타지의 캐릭터를 잘 수행을 하다가 이제 헤어졌을 때는 또 여성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소화하는 걸 보면은 좀 대단한 인물이다. 그리고 나는 이게 진짜 그렇다고 느낀 게 보통 남자들이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공감을 못했던 게 사실 둘이 친구 사이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서 그냥 찐친이 됐잖아. 물론 구교환은 속으로 문가영을 좋아하고 있었겠지만 얘한테는 이미 잘난 남자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간을 계속 보는 거지. 언제쯤 이렇게 내가 좀 들어갈 수 있을까 계속 각을 재는 거였고 문가영은 우리 친구잖아 하면서 그냥 지인처럼? 근데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이게 좀 공감이 너무 안 되더라고. 맞아. 이거는 구교환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하면서 그렇지. 그냥 각 재고 있었던 거야, 각을 구교환은. 재고 있었던 거고 알게 모르게 수많은 트라이가 있었겠죠. 그렇지. 수많은 도전. 그리고 참으면 참을수록 그렇죠. 이게 더 거대하고 큰 기쁨으로 오니까. 그렇죠. 청춘 남녀가 어떻게 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보통 남자들이 다 각만 재고 실패하거든. 문가영 같은 여자랑 못 사겨. 보통 끝나는데 여기서는 문가영이 사귀잖아. 근데 이거를 현실에 대입하고 이 문가영이 가지고 있는 그 외모, 연예인의 외모를 현실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 그래. 네, 그거 말이 안 돼.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그래. 생각을 해야지. 사실 문가영이면은 이제 그렇게 가난하게 살 이유도 없어요. 뭐 어디 뭐 되게 쉬워. 되게 쉬워.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가 있어. 맞아. 뭐 어디 모델을 하든 그렇지.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외모가 그렇게 완벽한데 출중한데. 그러면은 많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거든. 너무 외모 지상주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상 외모가 돈이 되는 사회는 맞으니까. 저로서는 가질 수가 없는 이 두 분은 또 다르지만 저로서는 그런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지. 신기한 일이죠.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이 얼굴로. 그 2년간의 그 어떤 처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다 겁니다.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은호가 그 시절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했던 거 알지? 라는 대사 하잖아요. 거의 마지막에.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그 시절 사랑했다라는 얘기는 참 언제 들어도 소중한 것 같아. 그 시절 넌 나한테 최고였고 전부였다. 이런 말은 정말 최고의 고백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이 헤어진 여자친구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잘 생각 안 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걔랑 어땠었지? 전혀 생각 안 나는 친구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정말 걔를 좋아하긴 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더 심한 거지. 이 자신의 가장 찬란했던 시기를 같이 동거를 했던 힘들고 여자친구니까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공감을 했던 거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랬으면 더 사귈 수 있었을까? 펑펑 울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 어떻게? 예전 여자친구랑 만나서 네. 막 울었던, 울려고 간 건 아니었어.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아니, 우연히는 아니고 연락해서 만나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네. 근데 이제 펑펑 운 거죠. 헤어지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만난 건데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 라이너님이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었죠. 막 펑펑 울었는데 여자들 굉장히 냉정하죠. 여자들이 현실에서 여자들은 돌아보지 문가형 않아. 같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아. 왜요? 그 사귀는 분이 그냥 있어서 펑펑 울면 이렇게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흔들릴 법도 한데 아니야 안 흔들려. 전혀 그런 거 없다. 그냥 잘 맛있게 먹고 가고. 나는 영화 보면서 되게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어요. 왜요? 나는 사랑을 안 해본 것 같아요. 넌 안 해본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모를 거야.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나는 평생 느낄 수 없는 감정이겠다. 왜냐면 나는 이렇게 영화처럼 사랑 절대 못할 것 같거든. 참 어떻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뭐 그러니까 남편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참 말하기가 좀 어렵네. 아니 남편 사랑해요. 남편 사랑하지. 근데 이거는 영화잖아. 정말 딱 그런 아름다운 순간만 보여줄 뿐이지. 이 뒤에 사랑은 다 변하지 않니? 희석되고. 사랑은 변하죠. 변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돈으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줄 수 없는 가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쏟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사랑 해보셨어요? 해봤죠. 당연히. 그랬구나. 예. 몇 번 해봤어요? 저는 모든 사랑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오. 왜냐면은 그러지 않으면 굳이 만날 이유가 없어. 뭐로 만나? 저는 충분히 감정을 교감하고 나누고 느끼고 온몸으로 그게 진짜 사랑이고 단 하루를 만나더라도 난 그렇게 만나고 싶지. 그냥 뭐 밥 먹었어? 뭐 언제 먹자? 어디 가자? 막 그거는 그냥 나 혼자 해. 그래서 나는 이 감정의 교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열렬히 사랑하는 스타일이시네요. 그렇네. 전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이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디 가자 밥 먹자 뭐 이 정도의 관계로 되는 만남들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그죠. 근데 내가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너무 잘해주려고 그러고 만나는 순간들이 되게 소중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그 순간들이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게 그런 중요한 것 사람을 같아요. 해봤네. 그럼 라이너도? 저는 뭐 사랑을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는 사랑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주는 사랑은 많이 했지. 그치. 주는 사랑도 사랑이니까. 그렇죠. 주는 사랑은 많이 했죠. 주는 사랑은 뭐 아주 뭐 나는 여자보다 남자의 사랑이 조금 더 원초적이고 더 솔직하고 본능적이라고 생각해. 그런 거 있어요. 여자는 이성적으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얘를 만나면 잘 만날 수 있을까? 오래 만날 수 있을까? 남자는 여자한테 한번 푹 빠지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거기 푹 담겨져 있어. 그래서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여자를 좋아하면은 계속 계속 걔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만 생각나고. 어디 뭐 놀이동산을 같이 갔어. 관심 없어. 그냥 얘한테만 관심. 계속 얘만 쳐다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영화관 가면 영화 못 봐요. 여자만 보고. 얘만 그러니까 계속 걔만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보고 영화 관심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런 보고. 감정을 돈 주고 살 수가 있냐고. 없잖아. 이건 진짜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만 느낄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감정이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을 하고 계신다면 진짜 축복받은 것이고 그 사랑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후회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뭐 50살이라도 하자. 늦지 않았어.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야. 너도 언젠가는 할 수 있어. 정민현 씨가 되게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만났던 사랑은 놈들은 없어. 사랑은 없어. 난 이런 사랑 받아본 적도 없고 준 적도 없어.
공감이 아주 어려웠어 이 영화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은 저희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하이프도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화 있으면 우리 라이너님과 대화해보죠. 그리고 나는 이런 일상의 대화들도 오늘 너무 좋았어. 라이너의 인생 이야기, 사랑 이야기 듣는 것도 좋았거든요, 저는. 네. 뭐 저야 뭐 얘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멜로 괜찮은 거 있으면 또 알겠습니다. 헤어지면 스릴러 연락 이런 거는 네. 안 될 것 같고 네, 멜로로. 멜로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라이너님 보내드리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